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저희 목요일에 이 시간 또 챙겨서 들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동네 책방 시간이죠. 작은 서점주의 개성 있는 안목으로 신간을 골라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저 좀 늦은 시간에 나와서 그런지 전혀 영향은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네. 수능의 영향이 혹시라도 있었나? 네,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신간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이 2020년 수능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수능 관련해서 저는 주변에 관련된 일이 잘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쓴 아파트 안내문 같은 걸 봤어요. 읍소문인데 뭐라고 돼 있나요? 2개인데 이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독서실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9시만 되면 공사를 하는 이제 집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래서 각자 다른 아파트에 쓰인 글이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화와 분노가 가득하고 뭐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협박하듯이 공사 당장 그만둬라 이런 글이었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자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다른 이제 읍소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나이의 학생들의 글이 이렇게 같은 다르지? 상황인데. 네, 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그 마음의 차이가 궁금해지면서도 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좀 연관성은 떨어지는데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김소영 작가의 신간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인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 두 분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인데. 네, 근데 제가 물론 완전 다른 톤의 편지였지만 두 편지에서 읽힌 거는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호소였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만 사는 이 아파트가 아닌데 지금 나도 있어. 네, 너무 수능 직전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매일 아침마다 할 수 있냐 시끄럽게. 근데 거기서 존중을 좀 훼손당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의 키워드도 존중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어린이를 어떻게 어엿한 한 사람으로 존중해야 할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린이들이 행동도 느리거나 어설프고 보호하거나 아니면 예뻐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네, 근데 이제 김소영 저자가 보기에는 이 어린이들도 자신만의 매너법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려고 하는 존재들이며 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사람, 삶을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미완성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존중이라는 말을 이제 쓰긴 참 썼지만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네, 제가 이 책에서 깜짝 놀란 여러 대목 중 하나가 그 어린이는 존중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아이들이 대해 직접. 네, 좀 약간 뒤통수를 맞은 부분이 있어요. 뭐 어린이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존중이라는 게 좀 어려운 언어죠, 그죠? 네, 단어를 표현이? 아마 쓰기가 어려울 텐데 이 선생님인 김소영 저자가 어린이랑 같이 그 어떤 그림책을 같이 봐요. 네. 다양한 체형이나 이제 장애가 있는 등 인간의 다양한 신체에 대한 이제 그림이 담겨 있는 책이었는데, 이 선생님인 작가가 아이에게 서로 몸이 달라도 뭐뭐하자 이런 퀴즈를 내거든요. 여기서 뭐뭐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 이제 선생님의 의도는 존중하자였어요. 서로 다른 몸을 갖고 있어도. 존중하자. 근데 아이가 채운 답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이는 서로 몸이 달라도 같이 놀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존중이라는 의미가 같이 놀자라는 걸로 느껴져서 되게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제 선생님이 존중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서 한 번 더 돌려서 문제를 내는데 그 다음 대답은 반겨주자 얘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존중이라는 말의 뜻은 어른인 우리도 알아도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목을 읽고 느낀 거는 어린이에게 존중이란 같이 어울려 반기고 노는 것, 즉 구분을 짓지 않고 함께 한다는 뜻인 것 같아서 되게 선명하게 존중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저도 듣다 보니까 존중하자 얼마나 뜬구름잡는 얘기입니까? 저희끼리도 존중하자면 그걸 어떻게 행동과 말로 표현할 거냐, 그거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같이 놀자, 반겨주자라는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얘기해
얘기해줬을 때 더 명확하게 오는 것 같고 맞아요. 야 우리가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놀 수 있는 건 진짜 그거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네, 존중하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맞습니다. 야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네, 그 김소영 저자는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20여 남짓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네. 이제 9살, 10살 이상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고르고 이에 대해 말하고 또 이거를 이제 글로 옮기는 작업까지 지도하는 일을 하는 건데 결혼한 여성이지만 출산 육아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세계에 대해 글을 쓰는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해요.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그렇죠. 어린이를 뭘 알겠냐. 알아. 뭐 이렇게. 예. 근데 저자는 오히려 이 아이를 낳았거나 육아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전문가로서 어린이를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사람들만 어린이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책임을 전부 지우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가. 네.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굉장히 이제 맞는 주장하듯이 말씀이네요.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과 함께 책을 읽은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는데 근데 사랑스럽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들만 기대하시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내용들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저희가 너무 어린이 하면 생각이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편협하게 어떻게 보면. 뭔가 미화된 게 있을 것 같고.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은 어린이에 대한 글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 같다는 편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편견을 깨주는데요. 사실 이 책에도 당연하게도 어린이의 순수함이나 엉뚱함도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라든지 이제 꽃을 꽂아놓은 걸 보고 저렇게 금방 시드는 거 왜 꽂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현실주의자 어린이라든지 뭔가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부모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은 다양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와 함께할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자녀처럼 소수의 특정 어린이만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 수 없는 좀 다채로운 어린이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전하면서 어린이를 착하거나 아니면 귀여운 모습으로 감상하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네. 그것이 어찌 보면 다르게 보는 거겠죠. 돌봐야 네. 될 대상으로 본다든가 내가 너의 뭐 인생을 계획을 이렇게 세워줄게 만들어줄게 하는 것 자체도 그 어찌 보면 높이가 다른 눈으로 맞아요. 보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 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연예인의 자녀들이 등장하는 여러 육아 프로그램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자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이제 여유로운 주거 환경이 혹시 시청자 어린이들에게 어떤 소외감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린이를 놀리거나 울리면서 막 귀엽게 소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비판받을 일인지 좀 이 김소영 저자만의 시선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설득력 있게 좀 풀어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자 자신도 어린이들을 대할 때 여전히 자신도 선입견이 있고 이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아까 정치 문제를 막 궁금해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자도 독서교실 만약에 어린이가 아니었으면 뭐 어린애가 저렇게 무슨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라고 속으로 핀잔을 했을 거라는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뉴스가 다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설명도 좀 불친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로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어린이 눈높이에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해하기 좋은 속도로 맞추는 뉴스는 왜 없을까? 이런 또 메시지도 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메시지네요. 네. 뉴스를 너무 사실은 성인 여성도 아닌 성인 남성 중심으로 맞아요. 사실은 많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나씩 벽을 열고 나가면 뭐 여성, 학생, 어린이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에서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끔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겠는데
야, 반성하게 되네요. 네.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존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 사실 이 사회가 어린이를 포함한 소수자를 좀 배제하고 비장애인 성인들을 표준으로 해서 설계된 곳이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통해 좀 더 강하게 하게 됐어요. 특히 그 민식이법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이제 공유되는 것들이 있는데 차가 지나가는데도 어린이가 막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저 어린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로 댓글에 예. 하는데 근데 이 책에 나온 거는 어린이가 눈높이도 낮지만 골격의 차이가 있어서 시야 자체가 좁다. 맞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아이가 낮은 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못 왜 봤다? 이걸 못 보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신체적인 차이가 있고 그거를 성인의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 저자만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어린이에 관한 책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분들이 읽어야 될까 하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사실 우리가 어린이를 길에서 안 만나는 날이 오히려 드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저도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소수자를 배제시킨다는 이제 개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린이나 다른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어디서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존중의 시작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책에 노키즈 존 이야기도 나오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네.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차경희 대표,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